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원산지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준비 많이 해오셨나요? 준비는 뭐 거의 안 했습니다. 오늘 우리 조관께서 전공 분야라 가지고 전공 아니에요. 몰라가지고 매년 그 교육 받으러 가요. 얼마 전에 시험 만점 받았다 안 그랬나? 그 시험은 잘 봐요, 제가. 시험은 뭐 낼지를 갖다 내가 문제를 내보니까 학교에 있으면서도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네가 잘한 짓 했잖아. 걔네 시험 잘 봤다고. Anyway, 오늘 뭐 할 겁니까? 원산지 제도 적용 분야라고 돼 있네요. 난 항상 이런 말이 너무 어려워. 그렇죠. 좀 쉽게 합시다. 원래 다른 사람들이 쓰는 거 그대로 갖다 놔봤어요. 그러니까 원산지를 갖다가 왜 결정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거지. 그 다음에 원산지가 거기가 맞다는 것을 왜 입증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이 해운물류 분야에 30년 근무했잖아요. 내가 한 10년 정도, 그러니까 한 2000년 전후만 하더라도 원산지 증명서라는 건 내 느낌은 그냥 뭐냐면 짝퉁 같은 거 방지하려고 뭐 쓰는 정도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게 원산지가 중요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원산지라는 게 이제 이게 소비자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소비자 보호를. 저 소비자 보호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원산지 증명서를 내는 거는 그 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이 맞다. 요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주 목적이었어요. 그거 이외에 이제 나머지 이제 뭐 덤핑이라든지 뭐 상계관세를 매긴다든지 보고관세를 매기는 용도로 썼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아요. 그렇죠. 흔하지 않는데 이제 요즘 들어가지고 이제 원산지가 점점 이렇게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 오늘 그걸 공부했고. 아니 뭐 그런 내용 같은 경우에 네. 사실 물류하는 입장에서는 뭐 별로 관심도 없잖아. 뭐 상계관세를 맞든 말든 뭐 덤핑을 맞든 말든 관계 없는데 이제 요즘 FDA 때문에 이게 좀 필요해지니까 서류를 챙겨야 되니까 포딩이 많이 챙겨주잖아요. 그래서 서류를 이제 소득이 많이 챙겨주죠. 그거 때문에 조금 신경 쓰이더라고. 아, 욕 안 들어먹으려고. 그게 아니고 고객한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니까. 고객한테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예전에는 안 그랬다가 뭐 요즘에만 뭐 그래서 이제 넘길까요? 네, 뭐 원산지가 뭔지부터 한번 이렇게 살고 봐야 되겠네. 사람은 뭐 본적지 있잖아, 본적지. 그런 원산지는 그게 생산된 국가. 그래서 그 물품의 원산지랑 물품의 국적은 다릅니다. 뭐가 다르다고? 국적? 네, 물품도 국적이 있어요. 아 그래? 네, 물품도 여권도 있나? 여권은 없죠. 여권은 없는 대신에 얘네들은 물건은 수출 신고 필증, 수입 신고 필증이 있죠. 그래서 이제 수입 신고 필증이 있게 되면 원산지가 원산지가 원래 외국이지만 이게 국적은 내국 물품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내국 물품인데도 수출 신고 필증이 여권 같이 돼가지고 수출 신고가 되면 우리나라에 있는 물건도 수출 신고가 되면 외국 물품이 되는 거예요. 수출 신고를 하면 그런 거. 그러니까 수출 신고 보세구역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보세구역에 안 들어가도 외국 물품이 되는 거죠. 아 그런 거요? 저 우리 방에 있는 거 제가 이렇게 살림이 어려워가지고 수출하겠다고 수출 면장을 다 받아요. 이게 노트북도 받고 프린터도 받고 하면 수출 신고 수리가 되게 되면 이건 외국 물품이에요. 아 그래? 외국 물품은 원래 보세구역에 장치하게 돼 있지만 예외적으로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보세구역 밖에 장치를 할 수가 있는데 대신에 30일 안에 선적해라. 야, 우리 조관이 가끔 이런 말 하잖아. 오늘 뭐 좀 배웠어요. 이런 말 하잖아, 나한테. 오늘 뭐 하나 배웠네? 하여튼, 이렇게 논쟁이 붙었을 때, 처음에는 욱시다가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조관 말이 맞다. 그게 다 이렇게 항상 그래가지고. 오늘 처음 배웠네?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원산지는 물품의 국적하고 다른데, 그래서 이제 원산지가 외국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수입신고 필증이 나오게 되면 수입신고 수리가 되게 되면 내국 물품이 된다라는 겁니다. 넘길까요? 그러면 이제 원산지가 넘기도 이제 마음대로 자, 원산지 제도라는 제도를 갖다 두는데 원산지 제도를 왜 뜯을까라고 하면 오탈자 났는데 뭐 이렇게 이쁘게 봐주시겠죠? 제가 이렇게 좀 느긋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눈먼카고님이 옆에서 빨리빨리 안 하나? 미리미리 준비 안 하나? 이렇게 다그쳐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원산지 제도라는 거는 이렇게 보면은 원산지 결정 기준하고 원산지 확인과 증명하고 원산지 표시가 있는데 왜 그럼 저 세 가지 제도를 갖다 뒀냐라고 하면 위에 이유가 나와 있죠. 위에 어떤 이유가 나와 있어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에 따라서 차별적인 대우를 갖다 한다라는 거지. 왜 차별을 해? 원산지가 메이드 인 차이나랑 메이드 인 코리아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떤 물건을 선호하는 거예요. 메이드 인 코리아겠죠. 소비자들도 그렇게 차별을 갖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제 통상 관계를 이렇게 살펴봤을 때 FTA를 맺었다라고 하면 FTA를 맺은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건은 혜택을 줘야 되지. 자, 그런 것들 이유로 인해 가지고 원산지 결정 기준이라는 것도 필요하고 원산지가 결정이 됐을 때 그 원산지 결정이 된 것 자체가 합당했느냐 안 했느냐를 입증해 주는 거, 그게 원산지 확인과 증명이 되는 거고, 그 증명해 주는 서류가 원산지 증명서가 되겠다. 그 다음에 원산지 표시는 관세상 혜택을 받는 게 아니고 소비자들한테 정확한 물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돼 있으면 애국심도 느끼게 될 거고 품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감을 가지게 될 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원산지 제도란 결정 기준과 원산지 확인과 증명하는 그런 절차, 그 다음에 원산지 표시 저런 것들을 원산지 제도라고 하고. 근데 원산지 결정 기준이라는 게 예. 난 좀 이상한 게, 그러면 뭐 A 기준, B 기준 따라가지고 A 기준 적용하면 메이드 인 차이나고 B 기준 적용하면 메이드 인 코리아고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 원산지를 결정할 때 원산지를 결정하는 목적에 따라서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그래? 그래서 소비자를 보호할 때는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원산지 표시를 갖다 할 때는 이게 어느 나라 생산되어 있는지를 생산된 건지를 메이드 인 다음에 나라명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관세상 혜택을 주느냐 마느냐 그 기준으로 원산지를 결정을 갖다 할 때는 그 나라께 맞느냐 그 나라께 조건을 충족을 못 시키냐 그것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 혜택을 갖다 주느냐 마느냐는 예스와 노로 갖다가 판단을 갖다 하는 거고 원산지 표시를 하기 위해서 원산지 결정을 갖다 할 때는 어느 나라를 원산지로 하는지를 정확하게 콕 집어서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하여튼 뭐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그래요? 똑똑하신 줄 알았더니. 그래서 저기 넘길까요? 아니 넘기지 말고. 그래서 그 원산지 그 관세 혜택을 갖다가 주느냐 마느냐는 원산지를 충족 미충족 이렇게 판정이 되는 거예요. 충족 불충족 이렇게 판정이 되고, 그다음에 원산지 표시하기 위해서 판정할 때는 어느 나라다라는 나라명이 콕 집어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잘 이해했나 보십시오. 한국에서 물건을 만들었어. 그럼 메이드 인 코리아잖아. 그렇죠. 하지만 원산지 증명 그 관세 혜택을 봤을 때 아무리 한국에서 만들었어도 너는 메이드 인 차이나야. 뭐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저게 한 나라에서만 다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분업화가 분업화가 돼가지고 반제품을 중국에서 갖고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는데 그러면 라벨 붙일 때는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붙일 수 있는데 원산지 증명서가 안 나올 수도 있다. 원산지 증명서가 나오더라도 그 원산지 증명서가 관세 혜택 받는 용도의 원산지 증명서는 못 될 수 있다. 그렇죠. 원산지 증명서도 여러 종류가 있는 거예요.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거, 그냥 그 원산지 표시를 갖다 하기 위해서 원산지 증명서를 내는 거, 목적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제 넘길까요? 네. 그래요. 아무리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제품에 찍혀 있더라도 불충족이 돼가지고 그 관세 혜택을 못 받는 경우들도 있어요. 저희 3번이잖아요. 네, 맞아요. 적용 분야. 걱정하지 마시고. 자, 원산지 제도의 적용 분야는 그래서 요즘에 가장 뜨고 있는 게 특혜관세 적용이에요. 딴 데서 오는 것보다 그 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관세를 낮춰주겠다, 무세로 해주겠다. 이게 특혜관세죠. 그게 FTA 아닙니까? 그래서 특혜관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FTA죠. 그럼 FTA 말고도 WTO 있었잖아요. WTO는 WTO 가입국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에 주는 건 안 주나 똑같은 거지 뭐. 근데 WTO에 가입 안 한 나라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가입 안 했나?
미국 가입했죠. 아, 그렇습니까? 중국도 가입했고. 아, 예, 다 가입. 그럼 누가 가입 안 해서 그러는 가입구만. 나도 잘 몰라요. 어찌됐든 그래서 원래 WTO 가입국이 적었을 때는 WTO도 뭡니까? WTO 가입국을 원산지로 한다라는 그 원산지 증명이 됐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대부분이 다 WTO 가입을 하다 보니까 WTO 양어 관세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생략이 돼버립니다. 아, 양어 관세는 어려운 말 좀 쓰지 마세요. 양어 관세는 그 제가 어려운 말 한번 써야 딴 데서 볼 때 다른 데서 다 양어 관세를 쓰거든. 그래서 관세를 낮춰줬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양어. 그러니까 이런 말이잖아. 내가 조간 예뻐가지고 조간한테 밥을 함께 샀으면 다른 WTO 멤버한테 다 사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그거는 이제 최혜국 관세라는 거죠. 그건 최혜국 관세. 양어 관세는 그냥 다른 애들보다 낮춰준다 이런 것들이고, 최혜국은 WTO 가입국이 굉장히 많잖아요. 가입국 중에 어느 하나한테 잘해주게 되면 나머지한테도 다 같이 다 잘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최혜국 관세고, 예. 양어 관세는 특정한 놈만 예뻐야 된다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죠. 아, WTO도 그게 돼요? WTO에서 FTA를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잖아요. 아, 그럼 WTO라는 큰 틀 안에 FTA가 또 있는 거예요? FTA도 있고 큰 틀 안에 뭐 EU라든지 나프타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는 거예요. 아, WTO랑 FTA 이렇게 별개예요. 대립되는 관계가 아니고 WTO나 FTA는 다 무역 잘해먹자, 촉진하자 이런 건데, WTO는 다 동등하게 잘해주는 건데, 동등하게 잘해주게 하려고 하면 수많은 당사자들이 여기 있는지를 다 봐야 되니까는 회의 한 번 하게 되면 길게 이루어지는 그걸 라운드라고 하죠. 뭐 우루과이 라운드, 무슨 라운드, 케네디 라운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관세를 낮추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둘이서 알아서 낮추게 되면 빨리 낮추잖아요. 그래서 WTA 예외로 FTA를 준 거예요. FTA는 WTO 안에 있는 거죠. 체제 안에 있는 거, 체제 안에 있는 거, 별개가 아니고. 오늘 하나 배웠네. 맨날 배우는 거잖아. 좀 배울 게 좀 있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들을 위해서 원산지 표시해주는, 표시를, 어느 나라 표시를 갖다 할까 결정하기 위해서 원산지를 결정을 갖다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밑에 나와 있는 거는 흔치는 않아요. 뭐 덤핑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덤핑은 저기 지네 나라에서 파는 것보다 외국에 수출을 싸게 해가지고. 싼 가격에 시장이 막 초토화될 때까지. 상계관세 같은 거는 뭐죠? 보조금. 나라에서 보조금, 중국에서 보조금 많이 줘갖고 반도체 사업 키우려고 그랬을 때문에요. 그래서 보조금을 국가에서 지급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요? 산업 경쟁력이 일시적으로 높아지는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보조금 상당액을 관세에다가 추가해요. 그 다음에 덤핑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낮춘 만큼의 차액의 상당액을 관세를 추가를 갖다 하는 것,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덤핑이라든지 상계관세를 부과할 때도 그 나라 물건이 원산지 증명해야 된다. 원산지를 갖다 봐서 그 나라에 해당이 되게 되면 덤핑 방지 관세나 상계관세를 때리게끔 되겠죠. 그 다음에 저 작년에 일본에서 못된 짓 했잖아요. 우리한테 수출 규제를 갖다 하는지, 우리나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보복행위로 보복 관세를 갖다 때릴 수도 있는데 아무한테나 보복을 갖다 하면 안 되잖아요. 일본을 원산지로 하는 거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갖다 때린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수입 물품이 막 들어오는데 일본사는 쿼타를 정해갖고 딱 거기까지만 수입을 갖다 해야 되겠다 할 때 일본사는 일본을 원산지로 하는 거는 일정 그 한도만큼만 우리나라에 수입되게끔 탁 이렇게 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긴급 수량 제한 조치라든지 보복 관세 저런 데도 쓰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디까지나 가나다라 중에서 뭐다? 가가 지금 이렇게 FTA가 자꾸 체결되다 보니까 중요해진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근 들어서 원산지 증명서를 아주 중요하게 얘기를 FTA가 계속 이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미 대답을 해버렸어요. FTA가 점점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메가 FTA라고, FTA 한 나라랑 FTA를 체결하는 것이 아니고 EU처럼 넓게도 하는 거고, 아시아에는 한중일, 거기다가 아세안, 거기다 인도까지 합쳐가지고 FTA를 이렇게 체결을 갖다 진행 중이고, 올해 안에 이제 서명을 갖다 하려고. 아세안하고 인도하고 한중일, 아세안, 인도. 그럼 아세안이 10나라고 한중일이면 13나라에다가 인도 14나라에다가 16개 나라인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와.
그게 이제 FTA로 묶이면 그게 인구로 따졌을 때 전 세계의 뭐 절반이라는. 아니 가만있어. 그러면 그때 원산지 증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산지 증명은 일본에서 만들다가 중국에서 만들다가 막 필리핀에서 만들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원산지를 인정해 주는 거야. 어쨌든 그게 그 전체다가 영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저 유럽에 있는 EU랑 비슷해질 수도 있다 얘기네. 근데 EU는 같은 통화. 그러니까 EU라는 그 유로라는 단어 화폐 단위도 쓰고 공동 관세율도 쓰고 하는데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아주 초보적인 단계. 초보적인 단계. 유럽은 옛날 유럽에서 뭐 석탄 공동체가 뭐 했잖아. 뭐 EF 뭐 해가지고 그 단계로 이제 시작하는 게 지금 이제 한중일 아세안 해가지고. 그러면 그 FTA 아까 공동 FTA? 메가 FTA? 메가 FTA. 그게 저 궁극적인 지향점은 그 EU 비슷한 뭐 그런 건가 그러면? 거기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무역만 이렇게 촉진시키자. 그러니까 거기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게 한중일 사이가 안 좋아. 일본하고 막 같은 이렇게 일본하고 같이 막 우리가 애나 쓴다는 게. 걔만 빼. 걔 빼면은 우리가 또 위안화 쓰는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안 갈 거란 말이에요. 아, 그래요? 일단은 오늘은 그래서 원산지를 왜 결정해야 되는가, 원산지를 왜 판단해야 되는가, 그걸 이렇게 다뤄보게 된 거예요. 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서 이게 방송 녹화 중단 끊고. 결론. 결론요? 원산지 점점 중요해진다. 그게 그래서 결론이요. 관세사가 할 일을 하진다 이 얘기인가? 모르면 관세사한테 물어봐. 모르면 저걸한테 물어봐라. 나한테 물으면 사실 모르는데 알아서 대답해서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무적으로 이제 원산지 증명서를 많이 챙겨야 되기 때문에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럼 원산지 증명서는 다음 시간에 저기 다루려고 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딱 찾아 제가 다 준비가 다 해드릴 거예요. 또 특히 포워더들이 알아야 될 거 이렇게 또 뽑아가지고 제가. 그래요.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